매주 목요일의 코너 노른자 정치입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노른자 정치 지금 이제 그 야당 파트너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신경민 전 의원 저희가 처음 모셨는데 그냥 여의도에서 좀 놀아본 자들의 그냥 예 편안한 토크 해주시면 됩니다. 여의도에서 노는 거 생각지도 못합니다. 네. 그냥 훅 날아갑니다. 잘못. 우리 신채훈님은 여의도에서도 많이 놀고 요즘 방송가에서도 많이 놀고 방송가에서도 있죠. 많이 노시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대로 모셨네 보니까. 예.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 혁신위원 인선 발표가 있다고 해요.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그 첫날부터 여러 가지 통합하겠다, 개혁하겠다, 희생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제는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좀 인유한 위원장이 실제로 뭔가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 같은 것들도 내놓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일성은 거침없고 또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예. 혁신위가 자구우면하고 뭐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이렇게 고려하기 시작하면은 혁신위는 하나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인용한 교수로서 우리 국민의 힘을 자신이 이렇게 조명하고 또 인식하고 있던 그런 문제점을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선 결과 꼭 이것 때문에만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히 느꼈을 거예요. 특히 영남 정당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거며 그리고 작년 3월 9일 정권 교체는 이뤘지만은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책임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는 정당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제 대수술을 집도해야죠. 어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축하난 전달하러 일단 인유한 위원장을 만나고 갔는데요. 신 전 의원님 어제 일단 이진복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천에 개입하거나 당의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만약에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좀 강도 높은 혁신안을 요구를 하고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했을 때 실제로 이게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 말 믿는 사람이 여의도에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김 의원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의 속성이나 뒷사정을 잘 아실 텐데 이 말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개입 안 한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이미 그렇게 안 돼 있고 강서구청장 선거를 전국적 선거로 만들어서 이렇게 참패를 하게 만든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입으로 직접 민심은 전심 국민을 거스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는 얘기를 했어야 국민들에게 조금 가슴에 다가왔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멘트는 나와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모른 채 하고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이야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당에서 했겠지만 기획하고 계획하고 최대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민심은 전심이다라는 진시황 이래 맨날 나오던 얘기인데 그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항상 나오던 얘기인데 그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대통령 바뀌었네. 이거 좀 뭔지 좀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대통령 바뀌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어저께 이진복 수석이 이런 공자님 말씀을 또 하고 갔는데 이미 이 영남에 지금 지역구를 둔 국힘당 의원들은 보따리 싸야 될 사람하고 남을 사람하고 대충 교통정리가 끝났다 그래요.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돌아다니고 여의도에는 돌아다닙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닙니까? 정리됐어요? 이제 총선 예.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네. 흔히 말하는 살생부 비슷한 찌라시 행태에 아, 뭐 이 당 저당에 뭐 공천에서 이렇게 밀려날 선수들을 이렇게 나름 점쳐보는 그런 뭐 그런 찌라시가 돌긴 돌죠. 그런데 네. 그게 뭐 100% 맞는 상은 아닙니다만은 다만 이제 특히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수 정당의 정치적 기반은 영남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처럼 이제 21대 총선 이후에 수도권 121석 중에 16석밖에 가지지 않은 이런 예소한 수도권 기반을 가지고 앞으로 윤석열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도 그렇고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다음 뭐 또 정권 재창출까지도 이런 상황으로 가면 힘든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영남권에 대한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각오를 담은 영남권 그 중진들 중진들 험지로 좀 옮겨라 뭐 이런 식의 험지 요구들이요. 내지는 뭐 사실은 험지보다는 자진해서 판단해라는 그런 메시지가 더 클 거예요. 아, 그게 뭐 지금, 험지 예. 수도권 서울이라고 막상 옮긴다고 그것도 옮기면은 자진해서 한 1년 전에 기반을 닦고 준비를 하면은 그나마 내년 4월에 해볼 만한데 예. 이게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뭐 동 떠밀리듯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올라오면 서울의 지역 주민인들 뭐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또 금방 표를 주겠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죠. 지금 얘기하시다가 좀 얼핏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안 그래도요. 이제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가 영남 중진 물갈이론 뭐 방금 얘기하셨는데 알아서 선택해라는 것은 뭐 지역구를 옮기던지 3선 이상의 중진은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튼 영남 중진을 향한 압박이 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보는 제가 게 맞죠? 이렇게 예. 답변을 할게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한교안 대표 당시 김행호 공갈이 체제에서도 예. 영남 물갈이론을 가지고 3선 이상 뭐 흔히 말하는 중진의 물갈이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자리를 쉽게 내놓으려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때 도입한 방식이 절충이 그 대신 당신이 한 사람 추천해라. 당신 대신에. 아, 그 방식으로 작년에 이제 좀 흔히 말하는 행식은 물갈이의 모양새는 갖췄죠. 그렇게 해서 그때 뭐 물러나는 사람들이 자기 후계 개념으로 이렇게 또 추천을 해서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많은 영남권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뭐 또 초선에 진입하신 의원들도 많죠. 근데 본인이 물러나면서 후계자를 좀 안 치고 그 나중에 다시 가겠다고 그 이렇게 정도로 해석되지도 제가 않아요. 이제 예. 그게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영남 물갈이로는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참 공간이 위원장으로서 칼을 쥐고도 네.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또 아. 반발도 강하고 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이걸 인용 지금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실천 프로그램을 혁신해서 마련할 건지 그것도 궁금한 사안이죠. 일단 하태경 의원 이후로 뭐 민주당에서도 사실 그 내가 먼저 수도권으로 지역구 옮기겠다 이런 분 없었고 사실 뭐 지금 이제 원내대표께서 이제 지역을 옮겼지만 그건 좀 1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각 당에서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불거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영남 중진 물갈이론 나오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용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민주당도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옛날에 정세균 예. 전 총리가 전북에서 지역구를 뭐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종로로 갑자기 선언을 하고 올라와서 또 종로에서도 성공을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종로로 가셨는데 이번에 영남 물갈이론은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영남 물갈이론이 되면은 민주당이 영향을 주죠. 예. 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영남 물갈이론 얘기를 들은 건 사실 초여름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들은 얘기가 아니고 5월, 6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늦은 봄, 초여름 얘기고 지금은 이름이 좀 구체화됐어요. 아, 그래서 물갈이 여의도 대상이 예. 물갈이 그리고 대상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몇 명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이거 이번은 좀 얘기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좀 갖고요.
근데 찌라시라는 거 아까 김 대표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찌라시가요 100% 맞지는 않아요. 근데 찌라시를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틀린 거 몇 개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찌라시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람 거봐 그거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제가 그렇죠. 이제 그 함정이 있죠. 네, 그 예. 들어서 알고 네. 이번 영남 불가리론은 다른 때 영남 불가리론하고는 좀 질량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따리를 싼 분들도 제가 꽤 있다고 들었고요. 네. 포기한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아까 얘기한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를 해놓고 막 언론들이 파고 들어가니까 농담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발씩 물러났어요. 근데 이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예. 리가 없죠. 농담으로 할 말은 아니긴 이거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는 더군다나 혁신위원장 막 이제 취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직 예. 인사는 지금 오늘 뭐 한다고 어쩌고 그러지만 취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자들이 따라 붙으면서 언론한테 뭐 할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할까를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을 타이밍이에요. 그때 제 일성으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건 실체가 있는 거고요. 예. 인요한 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뭐 실없는 소리로서 이렇게 핵심위원장의 일성이 뭐 그 이미지를 날려버린다면은 나중에 이게 용두사미가 되고 그렇다면 핵심이 자체에 그러면 이게 김은경 혁신위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김은경 위기가 혁신처럼 오죠. 돼서는 위기가. 안 된다. 예. 예. 지금 이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뭔가 계속 이 상태로 가고 있고 당내 약간 쓴소리들 나오고 있지만 그 총선 때까지 이렇게 깨지지 않고 갈 거냐 이런 거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상근 부대변인 지냈던 청년 정치인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아이스 핫초코 같은 얘기를 한다. 이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안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그 청년 정치인의 탈당이 뭔가 외부에서 보수 신당이 생기는 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뭐 그런 전망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뭐 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5개월 좀 더 남은 이 시점에 연말을 기점으로 많은 뭐 정치적 그 변화가 요동칠 그런 요인이 있어요. 예. 뭐 아시겠지만은 국회 지금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이제 선거구제 개편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네. 지금 현재 이 연동형 비례제로 캡이 씌어져 있는 이 47석이 풀어집니다. 풀어지면은 이제 민주당은 물론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뭐 그런 뭐 선언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선언을 했으니까. 예,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맹쾌한 입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을 또 둘 수도 있죠. 예.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준석, 유승민 이런 뭐 신당 이야기가 네. 아예 뭐 근거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이 47석의 캡이 풀어진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그런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능력 인물이 있다면은 네. 이 신당을 놓칠 리가 없죠. 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저는 있다고 보고 네. 이런 때일수록 이제 사실상 이 선거라는 것은 특히 국회의원 총선을 치를 때는 당내의 반목이나 불신, 갈등 이런 거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면서 하해로 이렇게 이런 가정이 또 이미지가 됩니다. 그 정당에 네. 정당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고 또 하해하고 합함으로써 그래도 저 정당이 집권당으로서 국정 뒷받침도 다 잘하지만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장 발부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사에 상에서 이재명 대표 지금 이재명 세상이 돼 있잖아요. 지금 뭐 비명계 이제 뭐 반란표 이 색출 작업도 중단하고 뭐 왈가업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몇 사람에 한해서 이제 끝날 건지 안 그러면 총선을 통해서 돌려막기 내지는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긴장은 마찬가지죠. 지금 이슈를 민주당으로 좀 이제 바꿔주셔가지고 신경문 의원 나오셨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일단 당무 복귀하면서 통합을 외치기는 했는데 뭐 이런 그 사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보면 총알 한 알이 있다면은 뭐 매국노를 처단하겠다. 이제 매국노를 비명계에 비유를 한 건데 이런 현수막이 좀 걸리는 일도 있었고요. 그 일명 이제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은 공세를 더 세게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왈가왈부하지 말란 얘기는 예상했던 딱 그대로 수준의 답안지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이 실체를 가지려면은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본때를 보여준다는 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공석이 돼 있는 지금 최고위원 자리하고 정책위 의장하고 예. 실제 핵심은 사무총장을 조정식 의원으로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사표는 가결 이후에 사표는 반려를 했습니다마는 네. 공천에서 정말로 이번에는 내가 엄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이 금방 말씀드린 이런 인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여론조사 네. 내가 이해찬식으로 안 한다. 정말로 여론조사 이번에 예. 엄숙하게 하겠다라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말로만 예.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 수준이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그렇죠. 않고 실제 있다. 공천에서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제 공천 작업이 이제 2달 정도 있으면 아주 본격화가 될 텐데요. 지금 그런 조짐이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왈과왈부는 진짜 말로만 그렇게 해서 왈가하고 왈부했을 때 뭐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뭐 개딸들 이렇게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 지역구들에 가가지고 저렇게 난장을 치고 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네. 총알 한 알이 있다면 뭐 이건 사실 거의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예. 살해 위협입니다. 이 정도까지 세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예. 저걸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네. 신채원 지금 말씀드린 지는 프랑카드가 지금 현재 대전 시내에 그냥 보젓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대전시내 이상민 의원 지역구예요. 제가 뭐 특정 의원 민주당 의원 지역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네. 그 사람 그 플랜카드를 걸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흔히 말하는 원의 측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 네. 보니까 그 비명계 현역 의원들 지역구에 그 친명계로 분류되는 원외 인사들이 벌써부터 뛰고 있고.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건 예. 뭐 굉장히 많고 또 한 지역구에도 이재명 내가 이재명의 찐 측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가 있는 지역구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저격 플랜카드를 걸고 있으면 그건 이제 대표가 나서서 조금 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심한 거죠. 아니 예. 뭐 사부작 댕기면서 뭐 선거운동 뭐 미리 하고 댕기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건 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공개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한글만 읽으면 알 수 있는 프레카드를 건다는 것은 이것은 뭐 증거도 분명할 뿐더러 예.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 문구가 있다 그러면은 당이 그걸 좌시하면 안 되죠. 근데 예. 왈가왈부하지 마. 그렇게 뭐 100번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진짜로 뭔가를 보여줘야죠. 예. 아까 이제 이해찬 대표처럼 하지 않겠다는 뭐 그런 선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여론조사 그게 이를테면 이제 친명계와 좀 이제 가까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공천 작업에 영향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4년 전에 예.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결정하잖아요. 특히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건데요. 그건 네. 뭐 여야가 비슷비슷한 양태를 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특히 여론조사 기관이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했고 그중에 일부는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론조사를 맡았던 사람이.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 사람이 네.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내가 공천심사위원이요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예. 이 사람한테 와 하는 그 무건의 어떤 권유 내지는 홍보 내지는 뭐 거의 지시에 가까운 것들을 버젓이 했는데 당에서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국힘당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힘당보다도 민주당이 훨씬 더 심했죠. 네. 근데 그런 걸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대표가 절대적인 공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 그건 뭐 국힘당 민주당이 다 현실입니다. 네. 아니 민주당은 이제 특히 이런 뭐 제가 뭐 DNA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심지어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건 좀 경우가 다른 예. 얘기인데 뭐 하여튼 경우가 다른 얘기를 그렇고 지금 김 뭐 대표가 쓰더라고요. 드루킹 특검을 이제 관철시킨 분이 그런 있어가지고 정도로 예.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공천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뭐 후보들이 난립되면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에요. 네. 그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 늘 쉽게 말하면 당의 핵심 뭐 실세에 가장 접근 내지 관계된 그런 뭐 쉽게 말하면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고 예. 그러면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그 첨예한 후보들이 제대로 납득하고 인식을 하겠냐 이거 인정을 하겠냐 이거죠. 그 문제고 네. 이거는 이당 저당 다 마찬가지죠. 두 당에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신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그제 보니까 방송 인터뷰도 하셨고 강연 같은 거를 하면서 공개 행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그 당내에 뭐 언로가 좀 막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말에 대해서 너무 점잖게 얘기를 한다. 제3자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낙연계는 국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고초를 겪는데 왜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냐라고 했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너무 점잖은 이거 좀 답답하실 때 없으세요? 아니 뭐 그게 이낙연 브랜드인데요. 뭐 그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좀 답답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12월 말부터 시작이 될 공천 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엄숙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법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거의 뭐 시침처럼 가지만 정치의 시계는 초침처럼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사법의 시계는 일단 멈춘 거예요. 근데 좀 아주 멈춘 건 아니죠. 예. 지금 태엽을 다시 감으면 아니면 배터리를 교환하면 아마 그 시계도 돌아가긴 돌아가겠지만 정치의 시계는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속도, 스피드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명운을 걸고 있는 공천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센 얘기를 해달라라는 주문이 물론 있습니다. 그걸 네. 이 대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영장 기각이 되는 그 즈음에서 말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문제를 이낙연 대표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홀드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예.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고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이 시기에 강연이 좀 몇 개 몰려 있던 것들은 조금 늦추자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시작이 돼서 이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뭐 방송이 하나 있었고 광주에서 하나 있었고 어제 서울대학교 강연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예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당분간 좀 센 발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네. 뭐 이 호남 순회주의로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흔히 말하는 친명계로부터 이렇게 갈시당하고 수모당하면서 이렇게 배척당하는 그런 의원들을 뭐 이삭 주면서 예.
또 일정 부분 뭐 이렇게 내년 총선 지분을 갖다 당이 이재명 대표가 하업으로 이렇게 내년 총선을 치려면 뭐 그렇게 앉아서 일정 부분 지분 확보해서 네. 또 다음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후보로서 나설 수 있는 이런 안이한 생각하면 나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왜 이재명 대표 봅시오. 자신이 그 많은 사법 리스크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만은 피해가기 위해서 그 법원의 재판방에 또 검찰의 수사방에 예. 그 엄청난 국민적 지탄이 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네. 다 그걸 헤쳐나가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의 이 존재감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합리 온건성을 추구하는 민주당 지지 기반을 가지고 네. 저걸 걷어낼 수 있느냐, 대처할 수 있느냐, 뭐 저는 절대 안 해요. 이제 파이팅 해주셔야 돼요. 예열 중이라 하시니까 언제 뭐 예. 지금 예를 맙니까? 아니 네. 예열은 네. 요새 엔진이 좋아서요. 금방 예열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네. 한마디만 그 말씀을 예. 드리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저돌성, 과감성, 그 공격성이 있는 건 맞는데요. 네. 이번 사태를 이제 9월에 쭉 체포동의안 그 영장 기각 사태를 겪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흠을 안게 된 것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단식을 했는데 예. 단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이냐, 그리고 이게 투명한 단식이었냐는 질문이 일단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는 네. 이번에 만약에 본인이 부결 호소를 했는데 부결 호소를 하지 않고 가결 호소를 했더라면,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더라면 아마 엄청난 투사형 뭐 야당 지도자로서 우뚝 섰을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갔잖아요. 본인이 영장을 보고 놀란 겁니다. 놀래가지고 부결 호소를 했고 본인의 석 달 전에 약속을,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부결 호소를 하고 가결이 되니까 친명들이 가결파 색출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예. 박광원 대표를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결정적으로 말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다라는 그런 브랜딩은 확실히 이번에 가지고 가는 큰 부담을 아는 거죠.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듣다 하시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넘쳐서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